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서 어떤 교훈으로만 이게 우리가 그걸 치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늘날의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았고 마찬가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임주혜 조교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전쟁이 저희에게 정말 마음 아픈 많은 사상자들을 초래한 건 맞지만, 이걸 토대로 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의 뭐 통일, 북한에 대한 이런 의견에는 다른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이은정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좀 이어서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한국 전쟁이라는 굉장히 아픈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좀 참고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은 뭐 북한을 좀 분리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김승남 회장님께 사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지금 남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20년이면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끼리 이제 있죠. 근데 한국 전쟁 자체는 한 26만 명의 사상자, 군인이 전사하고 한 1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었어요. 북한 빼고 우리나라만. 그리고 많은 미군, 외국군들이 와서 전쟁을 참여했고, 정말 아주 우리 민족의 가장 가슴 아픈, 아마 우리 민족사에 제일 큰 아주 아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한국 전쟁 얘기도 잘 안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잊혀진 전쟁이죠. 그러나 이 한국 6.25 전쟁의 우리를 이만큼 발전시킨 원동력도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된 거는 그 폐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집약시킨 거죠.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국민들이죠. 북한이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만의 한국전쟁으로 받아들이느냐, 앞으로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그 상처를 아물어 가면서 이산가족도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서로, 나라는, 체제는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서로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가치, 인간으로서 가치를 서로 같이 상의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관계, 북한과 우리가 아주 적대 관계에 있지만, 이 적대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전쟁은 더 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안 나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그런 공동선, 공동의 가치, 우리 민족이 나아갈 미래 행복한 이런 거를 서로 맞대고 토의하고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우리 강수민 학생은 지난번 우리가 토론회할 때의 20대 학생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노래를 배운 적이 없대요.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강수민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도 사실 20대 분과 같이 통일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20대, 30대 대변 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조금 먼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나 그런 역사를 배울 때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저희가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할 때는 조금 지금 국제 관계가 어떤지,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북한의 정권이 지금 저희 정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게 더 실이 되고 득이 되는지 그런 거를 중점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홍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한국 전쟁 또는 이제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기억에 그 6.25 전쟁은 어떻게 남아 있냐면, 첫째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고향이 시골인데, 그 고향이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오곡리라는 곳인데, 거기서가 그 일종의 낙동강 전선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황산 전투로 가는데, 거기가 뭐 그냥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그래서 저희 시골집은 제 아버지가 태어났던 집은 그 6.25 전쟁 때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전쟁이 다 폐허가, 그 동네가 다 폐허가 되었고요.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은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산에 땅을 파면은 총알이 나와요. 탄피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저희 삼촌의 친구분이 수리탄을 잘못 만져서 폭발해서 뭐 죽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수도 없이 저는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않지만 제 삼촌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수시로 이제 듣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참상이 뭔지를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야. 가끔씩 그 팔이 잘린 분들, 다리가 한쪽이 없는 분들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그 보리쌀 같은 걸 이제 구하러 다녀요. 그분들이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면 겁이 나요, 한편으로. 막 그런데 그분들은 막 와서 쌀 내놔라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가서 이제 쌀을 주고, 그때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 잘 몰랐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일종의 전쟁 때 다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수없이 보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어릴 때 겪어왔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수시로 간첩에 대한 이야기, 북에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이게 수시로 들리고, 뭐 이게 이제 그 주변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없어졌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한국 전쟁은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저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면 거의 직접적인 경험을 받고, 전쟁이라는 부분을 받고 자랐고, 그러니까 북에 대한 대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김일성을 죽일 수만 있으면 제 목숨을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제 기억, 6.25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희 공동체를 누군가가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걸 어쨌든 우리가 물리쳐야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게 제 기억이고, 크면서는 도대체가 6.25가 뭐였까? 왜 누가 일으켰을까? 왜 일으켰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20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을까? 왜 일으켰을까? 뭐 때문에? 이런 이제 고민들이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더 제 체험 속에서 더 깊이 좀 각인되는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